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주굿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정규장 시간만 해도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마음이 좋았었는데 밤 사이에 마음 졸이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자, 갑자기 10시 반, 그죠? 10시 반 부분에 비상사태, 계엄이 선포되면서, 그죠? 나름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래 가지 않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선언이 됐죠. 자, 그 사이에 해외 코스피 ETF는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가고 가장 시장을 선반영하는 환율도, 그죠? 밤새 2.8% 급등했다가 1.66% 상승한 1,425원에 마감을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했죠. 야간 선물도 2.8%가 하락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당국이 긴급 거시 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죠. 계엄 해제 이후 이제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 탄핵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는 어떠했는지, 이게 월봉입니다. 코스피에. 지금 코스피 월봉 부분 2016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그죠? 실질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 코스피가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죠?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드러나왔던 거죠. 물론 그때의 경제 상황과 지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계엄 선포가 마무리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탄핵 정국으로 갔을 때 그 시장 부분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은 분명했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 상황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자, 여하튼 탄핵 정국으로 가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있었던 정책 동력이 상실하겠죠.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원전. 그죠?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이 두드러졌고, 두 번째는 동해 시추, 그죠? 고래사냥, 이 부분,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부분들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은행이나 보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동력을 잃겠죠. 그래서 그쪽 섹터 부분들을 먼저 매도하고 다른 섹터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 섹터의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증시와 환율 부분이 저평가 구역에 있기 때문에 어제의 그 논란 가슴으로 계속 시장을 안 좋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하고,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장 큰 시국 관련 뉴스 부분에 참 많은 것이 묻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 맨정신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정치 문제가 경제 흐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본질적인 경제적 흐름 부분을 직시하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월 2일 날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다시 또 발표를 했죠. 실제 생각했었던 부분보다는 좀 완화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사실 네덜란드나 일본은 그 규제에서 빠졌고 우리나라만 포함된 부분, 특히 HBM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걸리죠. 삼성전자는 중국의 약 20에서 30%
HBM 비중을 수출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만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그래도 판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이 그와 맞대응으로 중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미국에 수출을 금지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이런 부분들이 민간 군수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고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죠?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연초에 그죠? 내년에는 1월 7일에서 10일 그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전시회 CES 그죠? 그 CES에 참여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비자 발급을 미국 대사관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양국 관계가 얼만큼 더 악화될런지 참 가늠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곰곰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목요일 부분은 미국이 추수감사절 휴장이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3%까지 내렸습니다. 대출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뉴스이지만 그런데 그 뉴스 흐름 부분들 속에 잘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그죠? 2025년 성장률을 1.9% 그리고 2026년 성장률을 1.8%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그죠? 2.5%에서 3%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대에서 지금 1%대로 내려오는 이 현실 부분.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매력은 뭡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크다는 그 GDP 성장률을 보고 하는 건데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 시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죠?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일본에서 CPI를 발표를 했는데 CPI가 예상치를 훨씬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도쿄 CPI와 신선식품 제외한 부분 다 CPI가 높게 발표가 되니까 뭐가 경기가 나와요? 일본이 12월 19일 BOJ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 때문에 엔화가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8월 5일 날 그죠? 우리가 경험해 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 중에 자, 미국 시장이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 지금 사실 그 전에 이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 이 소매 판매 협회가 실질적으로는 전년보다 부진한 연말 쇼핑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전년 대비 9.8% 상승하면서 예상을 벗어나서 호조를 보였고 또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도 급증을 했고 거기에서 추수감사절 항공기 이용 사상 최대로 이동을 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 사이버위크 온라인 쇼핑 7% 증가한 57조 상상을 넘게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견조의 바탕은 뭡니까? 미국이 그죠? 미국 개인들은 이 주식에 41% 이상 투자하고 있죠.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좋잖아요. 가계자산 그리고 실제 임금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의 여력이 미국 시장 증시를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월 ISM 제조업 지수 월요일 날 발표된 부분이죠. 여기서 사실 잘 보시면 답에 우리나라 힌트가 일정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10%런 부분입니다. 그죠? 올해
초 50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가 이번 11월에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일 50 이하, 기준선 이하에서 요걸 다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던 타임, 그때 우리 시장이 언제 고점이 나왔습니까? 코스피 지수 7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의 고점도 7월 11일. 그 이후부터 중국 경기도 안 좋고 믿었던 미국 경기 제조업 지표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부터 산업재 소재까지 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 제조업 지표 반등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예상 밖 호조를 보였느냐? 실질적으로 전월치는 46.5포인트였는데 예상치 47.6%보다 더 좋은 48.4포인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신규 주문이 50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오래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내려오고 있고 미국 제조업 경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민감 섹터, 반도체 섹터는 내년 1, 4분기 정도에나 공략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미국 경기가 좋아져야, 그죠?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이쪽 부분도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미국의 설비 확장 부분,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움츠렸던 설비 시설 확장 부분이 일어나주고 그런 흐름들이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그 시차, 그게 3, 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1, 4분기 정도의 시장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이 더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잘못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얼마만큼 시장이 열악하느냐. 8월 이후 11월 달까지 마이너스 11.36%를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줄줄이 보시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독일 열거하기조차 그죠? 부끄러운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한국 증시가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5개월 연속 하락하고 6개월 연속 하락했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아시죠? 금융위기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고 2000년 IT 버블이었을 때 그죠?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이때 4개월 연속 했고 1997년 9월 IMF 때 그때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경기가 내려오고 있는 부담도 있고 우리나라 저출산과 경제인구 감소,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률 하향,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융위기만큼 6개월, 12월 달까지 하락을 하면 6개월을 하락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2024년, 그죠? 5개월, 11월 달까지 연속 하락했다면 이번 달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반전 시그널은 뭡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8월 달부터 8, 9, 10, 11월, 네 달 동안 21조 2천억을 코스피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21조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펀더멘털이 견조한데 수급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어떤 기업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 회사는 잘 수출을 하고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라는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떨어지면, 그죠?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이 수급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실적이 없이, 성장이 없이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하향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8월 달에 2조 7,900억을 매도하고 9월 달에 9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4조 7천억, 11월 달에 4조 3천억. 그러니까 8월 달에, 9월 달에
피크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12월 달은 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제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 어제는 과감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여기에서 먼저 현물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코스피 선물입니다. 외인들이 박스권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할 때 나름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선물을 매도 때리고 그리고 다시 밑에 내려와서 다시 잡고 하는 부분인데 8월 16일부터 그죠? 11월 말까지 1조 3천억 정도를 선물을 매수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12월 들어서 이틀 동안 1조 가까이 어제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비록 2,3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나름 반등할 만한 권역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비상사태 때문에 오늘 대부분 코스피 1.5%, 코스닥 2% 하락하는 급락을 맞은 거죠. 정치적 이슈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제가 매번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죠? 전년 동기 대비 13.5%, 7월 달에, 그죠? 수출 성장세가 꺾였던 그때부터 코스피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수출과, 그죠? 코스피 추이가 비슷하다. 13.5%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11월 달에 1.4%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성장률이 줄어든 겁니다. 이러니까 시장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결국은 이 수출 쪽이 반전을 하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수는 죽은 거 알고 계시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그나마 AI 쪽 SSD, 그죠? 이쪽 부분만 수출이 양호하고 거기에 선박이나 바이오 헬스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 부분이고 나머지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까지는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까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얼마 남지 않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된다, 더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반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제조업 지표도 조금 턴하고 있죠. 내수 부양하는 경기 부양 효과로.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도 후행적이라고 했으니까 12월까지 12월, 1월 정도까지는 조금 주춤할 수 있어도 후행성으로 보게 되면 그 이후 반전의 드라마를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주가 선행을 한다 그랬죠. 주가의 선행성. 그죠? 경기의 저점에서 주가의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의 저점을 예상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저점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년 1, 4분기 정도에 우리나라 경기 부분에 있어서 경기의 저점은 2, 4분기, 3, 4분기 정도지만 주가의 저점이 1,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가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가치가 부담스럽게 되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해야 올라가듯이 그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의 가치가 그죠? 이 가격보다 더 낮다면 월등하다면 더 떨어진 건 일시적인 수 있다는 거죠. 금융위기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지수 2,400포인트 내외 부분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설명까지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12월 달에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 다음 주에 있을 19일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는 사실 금요일 부분에 놓여져 있는 비농업 고용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19일에 있을 미국 FOMC 금리 결정하고 그리고 11일 날 있을 미국 CPI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을 이후에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중국의 사상 처음 1위를 뺏긴 K 디스플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죠? SMIC나 그리고 창신 메모리 반도체나 뭐 중국의 기업들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굴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도 사실 중국이 빨간색, 우리나라가 파란색인데 2020년 이렇게 격차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섰는데 2024년 1분기를 보니까 이제 중국이 OLED 시장까지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적인 점유율도 중국이 47.9%, 우리나라가 33.4%.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중국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직원 뺏어가서 거기서 그죠? 1년 만에 그죠? 우리나라 기술을 그대로 답습을해서 4조 원의 손실을 보이고 그런 부분 간첩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적대국을 북한으로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산업기술, 산업 스파이들이 활개치는 부분을 제재하고 법률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방 국가에게 기술이 유출돼도 그거는 뭡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첩적으로 잡아들여야 되는 부분, 이건 산업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런 중국이 우리나라 제반 모든 분야에서 그죠? 우리 기술을 뺏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고 막는 법안 역시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자, 애플이요. 화웨이도 기술 자립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자체 칩과 퀄컴 칩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퀄컴 칩을 사용하는 이유가 자체 칩이 뭐예요? 수위를 못 맞추니까. 이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아닙니까?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HBM이면 HBM.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죠? 자,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세하게 보시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11월 달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11월 수출 흐름 부분에 있어서도 양호한 부분이었었는데 화장품 쪽을 보게 되면 이 10월 그죠? 10월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의 조정 부분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화장품 소비, 그죠?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11월조차도 19.4%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그죠? 자, 거기에 또 하나, 요 의약품 부분도 성장률이 계속 높죠. 그죠? 36.3%.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롯데칠성 해외 수출 잘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수출이 화장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도 잘 돼야 되지만 내수 시장에서도 잡아야 마켓을 잡고 있어야 실적이 가는 거죠. 이 식품 쪽 라인 부분은 삼양식품 지금 수출 비중이 77.2% 그리고 실적도 좋죠. 그죠? 그런데 여타 기업들의 부분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낮은 가운데에서 기업들이 내수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걸 잘 보시면 라면도 전년 동기 대비 그죠? 30% 성장을 하고 쌀 가공도 41.9%, 과자도 17.6% 수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주가, CJ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31% 박살, 농심은 33% 박살, 오뚜기는 23% 박살. 왜입니까? 그죠? 수출보다, 그죠? 내수 시장에서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주가 부분이 오늘 같은 날,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종목들이 시퍼렇게 10%씩 막 내려오고. 그런데 이런 날 또 기회인 거죠.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날 겁이 납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죠? 이 비상사태, 이 사건이
증시에 큰 불안, 이런 부분을 제공할까 봐 불안합니다. 반대로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또 기회인 거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섹터를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가서 공격을 할 거냐.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느 섹터부터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그죠?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간단히는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 이후에 그죠? 우리 이 국내 금융시장 전망, 그러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걸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상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라든지 AI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비재, 그 소비재 속에서 또 뭐예요?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방산 이런 대부분의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은 쳐다보기 싫을 때 어느 순간에 저점이 나오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탐욕이 판을 칠 때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지금 또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수였습니다.